이번에는 모의고사 문항 10번 탕평정치와 관련돼서 선생님하고 정답 확인하고 관련된 내용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의고사 10번은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서 붕당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같은 자료를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걸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시되어 있는 자료는 영조 때 실시한 탕평 정치와 관련된 사료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붕당의 폐단이 요즘보다도 심한 적이 없었다. 처음에는 유하게 소란을 일으키더니 이제는 한쪽 사람을 모조리 역적으로 몰고 있다. 처음에는 붕당이라는 게 되게 좋은 걸로 시작을 했다라고 했죠. 서로의 의견도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의견을 서로 논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한쪽 사람을 모조리 역적으로 몰면서 죽이는 거죠. 우리나라는 본래 치우쳐 있고 작아서 사람을 쓰는 방법이 없이 넓지 못한데 요즘에 이르러서는 그 사람을 임용하는 것이 모두 같은 붕당 인사들만 등용한다. 그래서 나머지 당들을 모두 몰아내는 거죠. 한 조정 가운데서 공격을 일삼고 한 집안에서 싸움질만을 서로 계속하고 있으니 이러면 나라가 장차 어떻게 되겠는가. 저 귀향을 간 사람들을 그 경종을 참작하여 대신과 더불어 다시 살피도록 하고 관리의 임용을 담당한 부서에서는 탕평하게 거두어 쓰도록 하다. 영조실록에 나와 있는 탕평 정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붕당의 폐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붕당 정치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으니까 다시 탕평하게 거두어서 쓰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영조가 즉위 직후 탕평 정책의 의지를 밝힌 교서의 일부고 이렇게 탕평 정치를 실시하게 되는 거는 이 숙종 때 황국이 되풀이 되면서 붕당 간의 극심한 대립이 이어지게 되니까 붕당 간의 세력 균형을 유지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전국을 안정시키기 위한 탕평론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붕당을 없애자는 자신이 주장에 동의하는 탕평파를 육성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국정을 이끌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만 인재로 등용해서 쓰기 때문에 완론탕평이라고 한다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죠. 관련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붕당 정치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고 신분제가 동요하면서 이런 이익들을 독점을 하고 권력욕이 증가하게 되면서 붕당 간의 극심한 대립을 가지고 오면서 왕권을 위협하게 됩니다. 숙종 때 탕평론이 처음으로 제기가 되었고 공정한 인사 관리를 위해서 붕당 간 세력 균형 유지를 도모하려고 했지만 숙종이 자기가 편당적인 인사를 했다라는 거죠. 한 당을 등용하면 다른 당을 다 모조리 내쫓아버리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황국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황국을 축종이 직접 주도하게 되면서 이 붕당을 약화시키고 왕권 강화를 시도했지만은 오히려 붕당 간의 갈등을 격화시키는 걸로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이 황국이 전부 다 무슨 내용인지는 기억을 못하더라도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의 순서는 꼭 기억을 하라라고 했고 마지막에 이 갑술왕국을 통해서 이 서인이 등용되게 되고 서인이 다시 노론소론으로 분화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탕평책을 실시한 영조와 정조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에는 영조 때 정책을 한번 보면은 탕평파 중심의 전국을 운영하는데 이 자기의 탕평파에 동의하는 사람만 등용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탕평비를 건립하고 서원을 정리한다라고 했습니다. 전국에 1000개가 넘는 서원을 600여 개로 정리를 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살림의 존재는 부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살림이라는 거는
정계, 그러니까는 관리로 나아가진 않았지만 그 붕당의 제일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향촌에 응거하면서 이 제자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인물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공론의 중심이 되는 인물로 붕당 정치에서 중요한 인물, 그러니까 역할을 했는데 이 존재를 부정하는 거죠. 무슨 할 말이 있거나 공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중앙 정계에 있는 사람들로 한정을 해서 정치를 운영하려고 했고, 이조 전랑이 가지고 있는 인사 권한을 축소를 시키게 됩니다. 그 외에 영조가 했던 개혁 정책을 여러분이 잘 봐야 된다고 했었죠. 균역법 실시. 군역을 대신하는 대신에 이필이라는 필을 납부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한 필로 줄여준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균역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사형수 3심제를 시행을 해서 좀 더 공정한 재판을 하려고 했고, 가혹한 형벌을 금지하고, 그 다음 신문고 제도를 부활했고, 그 다음 속대전을 편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동국 문헌 비고를 편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조의 정치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조는 당론에 상관없이, 그러니까는 내 탕평책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옳은 정책을 내세우는 사람들을 모두 등용한다라고 해서 자기만의 주장을 내세우는 뾰족뾰족한 사람들도 등용한다. 줄론탕평이다라고 했습니다. 능력 위주로 등용한다. 노론소론남이 모두 등용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혁 정치를 보면은 규장각 설치하게 되고, 재교육, 관리를 재교육시키는 초계문신제 실시하고, 그 다음 장용용 설치해서 자신의 친위 부대를 만들고 수령권을 강화한다라고 했습니다. 요 예시가 여기 선생님 나와 있죠. 수령이 직접 향약을 주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신의 통공이라고 해서 시전이 가진 금난 정권을 폐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유기전을 제외한 금난 정권을 이때 폐지하고 대전 통편이라고 법전을 또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수원 화성을 건설한다고 했죠.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요거는 3번은 여러분이 기억을 잘 해야겠습니다. 서얼 차별을 완화해서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얼은 원래 과거 시험 중에서 뭐에 제한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과거 시험 중에서 문과에는 응시가 안 됐는데 이제는 문과에 응시가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서울은 원래는 과거 중에서 기술직이랑 작가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문과에는 응시가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과거 시험 중에서도 기술직이랑 문과에는 응시가 가능했고, 원래 문과가 안 됐었는데 이제는 문과에도 그러니까 응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규장과 검서직으로 등용이 됐다라는 거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탕평정치와 관련해서 영조, 정조 정책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문항풀이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